자,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약점으로 꼽혔던 원팀 구성이 아직 미비하다. 이 점. 자, 이 점에서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바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단이나 대장거리인데 모셔뵙겠습니다. 어제 제가 연초구 해서 새해 또 신년 인사 겸 안부전화를 드렸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아내, 내 장모, 내 처남 그 누구라도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엄단하겠다. 그 예외가 없다. 사람 쓰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나온 것은 본인 사람 쓰라는 얘기겠죠. 지난해 12월 만찬 회동 이후에 48일 만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난 겁니다. 비공개로 단둘이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에게 상임고문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상임고문 참여 조건으로 이 2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2번째, 처갓집 비리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걸었다고 합니다. 자, 홍준표 의원이 내건 이 2가지 조건. 글쎄요, 저는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떤 조치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처가비리 엄단 대국민 선언 저거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네네. 저거는 뭐 홍준표 아까 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그 부분을 좀 윤석열 후보가 천명하면 되면 끝난 일이니까 저건 그렇죠. 문제가 아닌데 결국 이 지금 회동의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 운영 능력 담보 조치를 해라. 그러면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국정 운영력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고 과연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국정 운영을 뭐 외교 안보까지 다 할 수 있겠냐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에 대한 지적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네. 근데 결국 그 부분이 이 둘이 합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로 국정 운영 능력 담보하라.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그 조치가요. 3월 9일 재보궐선거에 특정 인물을 전략 공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 종로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천을 하고 대구 중남구에는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공천을 하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국정 운영 능력과 공천 요구. 아까 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결국에는 사람을 데려다 써라라는데 그 데려다 쓰는 사람이 바로 홍준표 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데려다 써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보면 되겠죠. 문제가 심각하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다면 홍준표 의원의 저런 주장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국정 운영을 담보하는 게 사람을 쓰는 거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국정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 능력을 밝히고 그걸 잘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사람 좋은 사람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특정인들을 이렇게 찍어서 이런 분들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볼 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그럼 본인이 도와주니까 뭔가 반대 목소리. 물론 이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사에 보도된 내용만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야합이다. 이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리 나눠 먹게 하는 거냐 이런 비난일 수도 있고요. 당내에서도 비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예를 들면 저런 데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이게 뭐 선거 때 되니까 본인이 뭔가 기여하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퇴행적 정치 행위로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하셨다면 저는 정말 홍 의원이 잘못하신 거고 네. 절대 윤 후보도 이런 부분하고 타협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요. 국민들이 볼 때 절대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점에 대한 우려가 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인데요.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은 대선 국면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당 지도자급 인사는 뭐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홍준표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말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권 본부장의 비판에 홍준표 의원이 한 언론사에 보낸 문자를 통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자하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 자, 홍준표 의원의 선대본부 합류가 이렇게 되면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찬도 하고 해서 뭔가 좋게 흘러가나 했는데.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당대당 통합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당 내에서의 후보 합류도 이게 결국 홍준표 의원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력이 들어가는 거고,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어떤 자리를 약속하고 그러니까 인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 뭐 DJP 연합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제까지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기서 홍준표 후보가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고 저기가 그 대담 내용이 공개됐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지금 바로 지금 저기 합류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뭐 안철수 단일화 국면이라든지 얼마든지 그 포인트는 있을 거라고 보이고, 그 제안한 내용에서 일부를 이렇게 물밑에서 협상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안철수 단일화를 언급하고 그걸 현실화시키려면 일단 홍준표 의원이 좀 힘을 빨리 합쳐서 뭔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홍준표 의원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또 밝힌 적이 있었죠. 과거의 두 사람의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은 안초등이야. 뭐 물어보니까 그만 괴롭히세요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은 좀 더 알라 같더라. 어린애 같더라.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아마 저를 정상이라고 보신 홍 의원님도 정상인 셈이죠. 1월 말되기 이전에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2017년도 탄핵 대선과 유사안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봅니다. 들으신 것처럼 홍준표 의원은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요,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연일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요. 곧 죽어도 자기 손해보고는 못 베기는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뭐 그 인터넷에서 자기 좀 공격당했다고 가가지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랬다가 완전히 웃음거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옹졸한 마음 못 버리셨다. 정치 이쯤 하셨으면은 TV 토론 주제나 어디에 본인 이름이 올라오는 것 정도는 오히려 즐기면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지. 이준석이 안철수 비판할 곳이 없어가지고 가면을 쓰고 안철수 비판하기 위해서 방송에 나갔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거죠, 그거는.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일화는 단일화인데 간을 보고 있는 단일화다. 그래서 이 간일화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안철수 후보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조금 감정 상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주고받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글쎄요, 이 야권 단일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단일화에 생각이 없어서 이러는 건지 뭐 같았어요? 일단 단일화 주도권을 위한 신경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준석 대표의 평소에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본인 마음을 그대로 얘기한 진심이에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단일화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건 뭐 익히 알려져 있는 반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단일화라고 하는 건 1등 후보가 있고 2등, 3등 후보가 힘을 합쳐서 1등 후보랑 대항해야 될 때 하는 게 단일화지.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 보면 많은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1등이 나오는데 왜 1등 후보가 단일화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화 필요 없고 자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니 단일 효과도 크지 않다고 계속 설파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정말로 단일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준석 대표 일단 개인의 생각을 넘어서 이제 나중에 꼭 단일화가 필요할 때는 좀 또 이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나중에 좀 걸림돌이 될 여지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을 설명하면서 그 내용 중에 이제 윤 후보가 많은 이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해주셨는데 사실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